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아교육과정 이제 개강 날인데요. 이제 보통 때보다 개강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이에요. 이제 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강 날짜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빨리 개강하는 편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모든 강의가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개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개론 강의도 보강하고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그 제일 마지막 챕터가 개론 같은 경우에는 사철학이었거든요. 교육의 사상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마저 보강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개론도 맘먹고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원래 저는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기본 강의에서는 하는데 올해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의 스타일이나 난이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의 한 대학원 수준의 그런 이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맘먹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저는 굉장히 개론 강의 책도 한 줄 한 줄 제가 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개론책도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론책 역시 한 줄 한 줄 제가 다 쓴 것들이에요. 그냥 따다 붙인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이제 교수들이 내는 논문이나 이런 거는 표절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학술연구진흥재단 뭐 이런 데 가면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표절 검사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돌리면 제 거는 논문보다 더 표절률 없게 나와요. 표절률이 보통 한 10%, 뭐 20% 이 정도까지는 용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은 전공 용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다 아는 삐아제, 다 아는 뷰고스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얘기를 쓰다 보면은 이제 비슷한 문장이 좀 겹치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나와요. 근데 제 거는 표절률 5%도 안 돼요. 일치율, 표절률이 아니고 일치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치율이 높으면은 이제 표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 이름이라든지 뭐 문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기 때문에 한 20% 미만이면 좋은 논문이라고 쳐주는데, 제 책들은 암기장부터 시작해서 개강론 다 합해가지고 이 일치율, 표절률 하면 좀 이상하고 일치율이 5% 미만이에요. 제 건 진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쓰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강론책도 제가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자세하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개강론서 회독도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개인지도 하면서 지금 요즘에 계속 개인지도예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개인지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막 새벽까지 개인지도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개인지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책을 보실 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쓴 책인데 이건 이제 책을 어떻게 회독하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강론을 상반기에는 좀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암기장 파일을 계속 음원 파일 돌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그게 상반기 내에 끝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문제도 또 풀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보는 거지만 지금은 문제를 알고 푼다기보다는 이제 좀 내용을 좀 심화시켜서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내가 실전 보고 풀듯이 푸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자, 먼저 막 문제를 푼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푸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 쓰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정말 자세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이론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해하시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제가 푸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은 선생님들께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고 책을 짜집기해서 베끼고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틀린 내용이 모든 수험서마다 다 동일하게 틀린 건 너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책을 서로 베끼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모든 동일한 수험 서적마다 이렇게 동일한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짜집기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라. 뭐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물론 외워야 할 분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거고, 저는 선생님들이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절로 외워지는 그 시점에 막 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시간이 가장 절약되는 방법입니다. 아니 모르는 걸 생짜로 어떻게 외워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생짜로 외운 건 절대 점수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서답식 답안을 받아보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보여요. 서답식 답안에. 가장 잘 쓴 서답식 답안은 적재적소에 전공 용어가 들어간 서술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학교 수진들이 훨씬 샤프한 브레인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 문장을 보면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아는 척 하는지 어디를 아는지 어디를 모르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보여요, 진짜. 안 그러면 교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루브릭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채점하라는 채점표를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요. 출제진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채점도 이제 전문가들이 채점하죠. 다 교수진들이 채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원장단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채점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루브릭표를 딱 만들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 대충 키워드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합격한 분들 잘 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잘 쓰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면 문제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제 문제를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문제 퀄리티가 진짜 높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가 되는 대학교 수준들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가 아니라면 선생님들께서 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출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문제 자체에 오류도 많고 막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답식 문제는 뭐 이렇게 단답식 괄호 넣어놓고 막 이런 문제 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 중에도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는 난이도 하는 없습니다. 난이도 하는 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풀어요? 풀어봤자 다 아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전부 난이도 중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출제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모르고 푸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그게 또 기억이 나기도 해요. 모르고 그러니까 첫 판에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모르고 푸는데도 이상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 중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왕에 풀었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풀어야지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왜 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이도 하는 없어요. 중 이상이고 난이도 중이라는 것은 적어도 출제 수준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교수를 몇 년 하고 나왔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젊은 시기에 그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가 대학 교수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디 가면은 교수냐고 많이 물어봐요. 지금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언어라든지 평소에 쓰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진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출제진들하고 커넥션을 가지고 전화해갖고 너 뭐 출제했니? 어디 뭐 출제진 들어갔었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저의 동료들이 같이 이제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를 공부하시면 바로 시험 문제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시험 문제 보면 누가 냈는지 저는 사실은 다 알아요. 알지만 저는 확인 전화는 안 합니다. 이제 그거는 좀 비겁하잖아요. 확인 전화는 안 하는데, 이거 누가 냈구나, 누가 들어갔구나, 보여요. 조사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몸담고 있었던 그런 집단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있고, 저도 그 소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중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하라는 방식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개인 지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예 공부 계획까지 어떻게 하라고 다 짜드리는데,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짜드리는데, 이런 거는 지금 대치동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저는 진짜 굉장히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일 계획표 짜드리고, 저는 그게 제 업이에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 계획 짜드리고, 어떤 경우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일요일 밤에도 전화가 와요. 공부뿐 아니고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막 일일이 상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또 유아교육계에 계속 몸담고 있다 보니 우리 유아 선생님들 스타일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에서 어떤 일 겪는지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원장단들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 사립유치원연합회 초대 회장이었던 환 회장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유아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아교육법 만들 때 뭐 공헌하신 분들,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알고 이제 커넥션이 있고, 제가 애들 취업도 시켰잖아요. 취업 지도를 제가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현명한 결정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충분히 조언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밤에 전화 와서 뭐 일상적인, 심지어는 유치원에서 그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수업 장악할 때 수업하는 거, 그런 자료도 저한테 좀 부탁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자료 막 보내드리면 바로 딱 이거였어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노하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차와 2차를 막론하고, 제 수업은 1차든 1차 수업을 통해서도 2차가 준비가 되고, 그리고 2차 수업을 통해서도 1차가 준비가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와 2차를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유치원 현장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강론 책을 보면서 시험 문제를 푸냐고요. 우리 유아임용 시험에서 뽑고자 하는 교사는 좋은 선생님이 될 사람이에요. 자, 좋은 선생님이 될 사람은 유치원 현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에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바로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장에 또 들어가 보십시오. 매년 제가 예견한 대로 시험 문제의 방향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방향은 작년보다 더욱더 막 나갈 겁니다. 자, 옛날처럼 공부해서는 안 돼요, 이제. 자, 그래서 답은 이지선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대학 교수 출신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의 출제 경향 1, 2차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는 강의를 해드리고 1대1로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인지 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지금과 같은 문제는 못 풉니다. 선생님들의 인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뭐 유아교육과 교수들도 책임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붙잡고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학원가보다는 학교에서 한 명 한 명한테 관심 가지고 훨씬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학교도 저도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붙잡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 동료들도 그렇게 했었고, 다른 대학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봐도 참 한 명 한 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학원가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학원가는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신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거 합리화하기에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시험 못 붙습니다. 자, 그 교육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아교육 과정 시스템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에요. 자, 옛날에 지구는 네모나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관점에서 지구는 둥글다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공부해갖고 붙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수육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드리는 문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고, 저는 문제를 무한정 공급해요. 무한정 공급하는데 요즘에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새 문제를 공급해 넣기 위해서는 헌 문제를 빼야 하잖아요.
근데 헛 문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를 막 만 문제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문제를 들고 벌벌 떨면서 제가 어떤 걸 빼나 이게 고민하고 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빼는 문제들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많은 문제를 풀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아끼지 말고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일단 요거 총 12회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수업을 하면 언젠간 지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다 쳐요. 저는 막 이게 너무 좋으니까 펄펄 뛰면서 막 집에 가서 쓰러져도 막 하는데 듣는 선생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자, 그래서 직인강 선생님을 막론하고 저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강의의 분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강의 경우에는 거의 학원을 굉장히 자주 오셔야 되는데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작년 경우에도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매일 학원에 오니까 잡념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인강 선생님들도 강의가 하루 만에 쫙 다 올라와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끌고 가는 그 커리에 맞추어서 인강 선생님들도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1시 반에서 5시 반 정도 강의를 하는데 기본 강의는 보통 1시간 정도 오버타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버타임은 안 하겠지만 보통 때는 한 1시간 정도 기본 강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오버타임을 하고 나서도 약간은 제가 보강을 막 잡아서 할 때도 있는데 가능하면 너무 많은 강수를 늘려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수업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도 그렇고. 이제 너무 많은 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 지점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유아임용 수험가는 이제 올드해요. 한물 갔어요. 한물이 아니고 한 10물 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합격 못합니다. 10년 전에 공부했던 것 갖고 계속 우려먹고 지금은 이제 유아임용 시험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서 거의 대학원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데 옛날 수준으로 그냥 3호세 누리과정이 뭘 그렇게 좋은지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안 돼요. 소리 높여 얘기하기도 지쳤어요. 이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옛날에 그 패러다임 갖고는 결코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에 반드시 충실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국가교육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얘기는 공교육화를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국가교육과정으로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의 파워는 더욱더 막강해질 겁니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 유아중심, 아동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3호세 누리과정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유아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변형됐어요. 자, 그리고 59개 내용 안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적으로 잘 가르쳐 드릴 거고요. 기존 이론은, 기출에 근거한 기존 이론은 물론 쉽기 때문에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풀어봤던 문제는 거의 시험장에서 그대로 만날 수밖에 없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막 놀래죠. 어떻게 이렇지? 막 이렇게 놀래세요. 법장하게 이르기까지. 자, 저희 문제들은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인데 제가 대학교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노량진 수험가에서도 뭐 본인들이 대학 교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래 교수, 겸임 교수 말고요. 외래 교수, 겸임 교수는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대학 내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들 사이에도 이렇게 장벽이 되게 있어요.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는.
대학 교수진도 뭐 비정년 트랙으로 뽑기도 하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대학 평가 때문에. 그런데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 자, 그런 선생님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죠. 자,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진이라 함은 겸임교수, 외래교수 이런 거 아니고요. 뭐 어떤 학교에 가서 한 학기 강의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그 대학 소속 교수로서 부교수급 이상 교수진들. 왜냐하면 부교수급 이상이라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교수급 이상의 정년 트랙에 부교수급이 되려면 한 10년은 근무를 해야 돼요. 정년 트랙 교수로서 대학에 한 10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정교수는 조금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수급 이상, 이제 유아교육과는 교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부교수, 정교수도 되게 젊긴 해요. 자,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의 그런 이제 교수들이 함께 만든 문제입니다. 제 교육과정도 함께 짠 거예요. 제 커리큘럼도 함께 짠 겁니다. 자, 그래서 겸임교수, 외래교수 이런 강사급은 제외입니다. 이건 제외예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을 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이런 문제들, 자,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니까 이 문제에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주로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말인데 왜 이 책이 어렵냐. 학문적 용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문적 용어들이 제대로 들어가게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암기장으로는 뭐 이미 암기장 음원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저도 수업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문제도 풀어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 주에는 실전 모의고사, 우리 모든 강의에는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맞춤형 공부 방법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학습 공동체 활용해 주시고요. 저하고는 카톡이든지 줌이든지 뭐 어든지 좋으니까 항상 저랑 가까이 지내시면은 선생님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진짜 심도 있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완전 뜯어고치고 싶다.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게 많으시다면 지금 개인 지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개인 지도도 이제 전체적인 패키지도 있고 뭐 단과도 있고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이지선 유아이명은 완전 강의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강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험생들이 필요한 모든 강의를 다 만들어 놓고 각자에게 필요한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없는 강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모든 강의를 다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공부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서답식 답안 작성. 이거는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제가 쓰는 답도 따라 써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서답형은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이시든 N수생님이시든 간에 상관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 선생님들, 초수 선생님들 나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선생님들께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N수생 선생님들도 이런 거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학원가에서 잘 모르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책 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외웠는데 이게 완전 오개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외웠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어져 있는데 그게 서답식 답안에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점들이 기본 강의를 탄탄하게 듣는 것부터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장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얇은 암기장은 한 40회독 정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그대로 다 외워질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서술 문장이 굉장히 훌륭한 문장, 제가 쓴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당연히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고급 문제, 그렇죠? 어디 가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실전 문제와도 같은 고급 문제를 무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이명이 아닌 여타의 수험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교수진의 문제와 일반 문제는 완전히 구별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구별해서 강의도 개설을 하고 강의료도 다르게 책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도 풀어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고급 실전 문제 무한정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질문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선생님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뭐 강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오늘 일단 이제 제 1장에 있는 교육과정 이론 요걸 중심으로 좀 다룰 텐데 이게 분량이 조금 많아요. 분량이 좀 많아서 작년에는 이거를 이제 조금만 1주차에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뒤로 빼가지고 제일 끝에 보강으로 수업을 했는데 일단 오늘 강의를 좀 되는 데까지 해보고요. 제가 효율성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 계획서가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필요상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매번 수업 시에 암기장 뭐 이런 거 같이 복습을 할 거고요. 암기장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수업할 때 서답식 실전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꾸준히 가신다면 자, 선생님들이 진짜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작년 점수에서 10점 이상은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그 합격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 곁에서 공부가 될 수 있게, 공부가 되려면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려야 돼요. 공부가 될 수 있게 제가 메타인지 하는 거, 그죠?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공부가 될 수 있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유아교육과정 강의 너무 좋아해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정말 수험 적합성 가장 높여서 선생님들이 모르던 바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